안녕하세요. 이상근의 어택세계 김성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으로 묵탁법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연습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처럼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막막하실 건데요. 지금 이 시간 방송되는 내용들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요, 붕어 직접법 중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컬러 어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어택 하면 왠지 지난 시간에 했던 묵탁하고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어탁회 회장님이신 수경 이상근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실 그 컬러 어탁은요, 그 물감 자체 내에 악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선지에 그 물감이 번지는 속도가 지난번처럼 그 먹물 번지듯이 빨리 번지질 않으니까요. 또 물감도 갤 때 수분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 번지는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하는 순서를 눈여겨 보시고 차곡차곡 그 순서대로 하시면은 아마 좋은 어탁을 기대해도 될 겁니다. 네, 오늘 컬러 어택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김은식 씨에 이어서 컬러 어택 시연을 해주실 분 나와주셨습니다. 한국어택회 구연권 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구연권 회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IT 업계 종사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라면 어택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택에 취미를 가지게 되신 건가요? 예, 제가 취미를 좀 가져보려고 예. 그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좀 찾던 중에 예. 마침 회장님이 그 집필하신 네. 그 한국 그 어탁 관련 책을 보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집필하신 책을. 예.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됐고요. 예. 그리고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인터넷에서 그 한국 어탁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고 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수강생 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좀 회장님한테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취미를 찾기 위해서라면 원래 낚시를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예, 낚시를 할 줄 몰랐고요. 예. 여기에 오면서 이제 어탁을 배우면서 네. 또 이제 어탁을 배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예. 다 낚시를 하시고 또 낚시를 좀 해야지만 좀 더 이제 어탁을 할 때 표현을 좀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배우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컬러 직접법 어탁입니다. 예, 흑백 어탁과는 또 다르게 컬러 어탁은 좀 더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컬러 어탁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컬러 어탁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우리들 생활이 이미 TV도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뀌고 어느새 우리들 자체가 이제 컬러 문화에 이미 젖었습니다. 어탁도 흑백 어탁만 그전에는 하다가 이제는 컬러 어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컬러 어탁은 잘못 어탁을 찍으면은 그냥 예쁘게만 찍을 염려가 있는데요. 이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잘 그 농담 처리를 하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기 자체가 뭐라 그럴까? 남성적이면서도 아주 용맹한 그런 듯이 보이면서도 예쁘고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어탁을 하는 것이 컬러 직접법 어탁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흑백 문화에서 컬러 문화로 자연스럽게 젖어들었습니다. 어탁은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낚시계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컬러 어탁의 시작은 어탁을 낚시계에 전파한 미수 김홍동 선생님의 영향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도전 정신의 기초가 됐습니다. 흑백 직접 어탁법에서 컬러 직접 어탁법의 전환이야말로 어탁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과 창호지 대신 동양화 물감과 화선지로 하는 어탁은 한마디로 어탁계의 혁명을 일으킨 대사건이었을 겁니다. 직접법도 컬러로 어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할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몇십 년, 이제는 컬러로 하는 직접 어탁법이 미술 어탁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 붕어 같은 것도요. 그냥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 그 뭐 큰 월척들은 아주 황금색의 그 노란 빛들을 표현해주고 하면은 그 직접법 컬러 어탁은 우아하면서도 예쁘면서도 또 남성적인 아주 그런 면을 가미할 수가 있죠. 예, 이 작품을 보시면은 구현권 씨가 찍은 붕어 컬러 직접법 어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한 마리를 찍더라도 이 월척 붕어는 이 고기를 잡은 사람, 뭐 장소 또는 뭐 크기 이런 거를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백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어디에다가 그런 내용을 쓸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이 어탁을 뜨실 때 항시 조심하실 것은 이 머리 부분이 아래로 숙이고 꼬리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어탁을 찍으셔야 고기 자체가 그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올라가고 꼬리가 내려쳐졌을 때는 뭐 산소가 부족해서 위로 뜨는 것 같은 힘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럴 때는 무슨 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래로 이렇게 쳐져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직접법 컬러탁 중에 잘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물 붕어를 잡으셨을 때 간접법으로 해서 예쁘게도 되지만은 이렇게 직접법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재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컬러 어탁에 필요한 재료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컬러 탁도 마찬가지지만은 묵탁도 그래요. 네. 이 직접법 어탁을 할 때는 네. 대체적으로 월척 붕어라도 대물급 좀 큰 것들을 직접법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다 이게 크기가 한 30, 한 3, 4, 35, 40에 가까운 이런 붕어 두 마리가 준비됐고요. 네. 이 피탁체가 있으면 이제 여기에 칠하는 물감이 필요할 것이고 네. 또 화선지가 필요하겠죠. 네. 지난번에는 이제 먹물을 갈았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물감을 동양화 물감을 가지고 합니다. 이 컬러 물감 중에는요, 물론 이제 수채화 물감도 있고 유화 물감도 있고 또 염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화선지에 직접 어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합니다. 이 수채화 물감 중에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쓰는 그 수채화 물감은 악유 성분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 번지죠. 근데 이 동양화 물감은 이게 물론 동양화 그리시는 전문가들이 쓰시는 물감입니다. 이 물감 자체 내에는 악유 성분이 그나마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들이 어탁용으로 쓰는 것은 또 아주 악유가 더 많이 들어간 물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난번처럼 그 묵탁에서 막 번지는 그거를 보시면은 그 윤곽이 그 뚜렷하게 안 나와서 그 아주 늠름한 월척 붕어가 갑자기 그 뭐 찌그러진 모습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 선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물감들을 사용합니다. 이 물감이 필요하고요. 네. 이 물감들이 이제 악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그 먹물처럼 쉽게 그려지고 네. 이런 게 아닙니다. 좀 네. 뭐라 그럴까요? 좀 물감 자체를 개고 보면은 예. 수분을 많이 안 넣기 때문에 좀 네. 뻑뻑하죠. 그럼 물감이 또 좀 많이 들겠네요. 네, 물감도 많이 들고 네. 또 붓 자체도 네. 지난번 붓은 좀 이 털이 네. 굉장히 부드러웠죠. 네. 이번에 쓰는 물감은 물감 자체가 또 이제 되니까 예, 뻑뻑해요. 네, 조금 좀 뻣뻣한데 네. 이 붓은 지난번에 쓰는 그 수채화 물감 붓하고 네.
유화붓은 더 아주 이 세거든요. 네. 그 중간 정도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붓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아크릴 물감이라고 그러는데 아크릴 그 자료를 그릴 때 쓰는 물감입니다. 아, 네. 이런 물감은 저희들은 쓰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구입하셔서 쓰시면은 네. 아주 편리합니다. 직접 버 컬러 어탁의 준비물은 어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와 도구, 그리고 채색에 필요한 동양화 물감과 팔레트로 쓸 조색판, 아크릴용 붓, 스펀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컬러 어탁에서 동양화 물감은 악유 성분이 함유돼 채색 시에 물감이 빨리 건조되는 것을 막아주고, 스펀지는 채색 시에 생기는 컬러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붓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이제 피딱지를 고이는 것부터 지느러미에 종이를 대는 것까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물감을 한번 개보겠는데요. 선생님, 물감 개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물감은요. 네. 단색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네. 혼합색을 해서 하는데 네. 우선 이 붕어를 볼 때 네. 실제 살아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전체 면 중에서 등 쪽이 색깔이 진한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복부가 그 중간색 정도, 네. 하복부는 어느 고기를 막느라고 대체적으로 흰 편에 속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흰색을 칠해 놓으면은 네. 어탁을 찍기 위한 이 종이 화선지도 흰색이거든요. 네. 흰 게 흰 화선지에 나타나기가 좀 어렵죠. 네. 표시가 별로 네, 안 그래서 나네요. 약간의 다른 색을 첨가해 주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색깔 중에서 네. 생각을 해봅시다. 네. 푸르스름한 색이 좀 섞여졌으면은 고기가 신선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이제 누런 색이 섞였으면은 예. 좀 맛이 간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들겠죠. 네. 그래서 하복부는 네. 흰색에다가 이 푸른색을 약간 넣어주는데 네. 그 비율이 네. 내가 하는 방법은 흰색 9.8, 네. 푸른색 0.2 정도 아주 미세하게 네. 넣어줍니다. 흰색에 가깝게. 9.8, 0.2 정확한 수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예. 뭐 우리가 잴 수도 없는 얘기지만은 네. 감으로 그걸 자꾸 느끼셔야지 네.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어탁을 찍는 작가가 예. 이 붕어를 빨간 붕어를 만들든 파란 붕어를 만들든 그건 작가 마음이에요. 네. 다만 실제 그 자연적인 그 색깔에 근접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네. 내가 지금부터 하는 그 희석하는 그 비율은 네. 내 나름대로의 색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그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컬러 어탁에서는 원색적인 단색보다는 혼합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어탁을 하고자 하는 대상어의 하복부에 흰색 98%와 군청색 0.2%의 혼합색을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어류의 하복부가 거의 흰색에 가깝지만 휜 하선지의 흰색을 표현하면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세량의 군청색을 넣는 것입니다. 또한 어류의 신선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군청색을 쓰고 있습니다. 복부의 황금색을 만드는 데는 노란색 70%, 주황색 30% 정도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등 부분은 녹회색을 짙게 만들어서 채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검정색이 70%, 흰색 20%, 연두색 10%의 혼합색으로 채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색깔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작가의 취향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감 혼합도 끝났고요. 화선지에 물도 축여놨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 무슨 색부터 일단 색깔을 칠해야 될까요? 자, 이제 채색을 하는데요. 예. 항시 어탁을 할 때는 네.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네. 묵탁을 제외하고는 연한색부터 채색이 들어갑니다. 아, 묵탁법은 진한 색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예. 묵탁은 진한 색을 일방통행식으로 칠하고서 그거를 밑으로 연한색으로 만들어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칼라 어탁은 네. 진한 색을 칠한 다음에 연한 색을 칠하면은 네.
진한 색을 칠했을 때 실수해서 더 많은 부위까지 칠했다. 예. 이걸 없앨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 연한 색을 칠했을 때는 그 위에 진한 색을 칠해도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연한 색부터 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선부터 살려주시라고 네. 이거를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네. 이 끝이 깨끗한 선이 안 살고 들쭉날쭉 되거든요. 예. 이 옆으로 해서 빼쪽하잖아요. 네. 쫙 살려준 다음에 이제 옆으로 쭉 하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정도를 이렇게 생략을 해주신 네. 거네요. 이 가운데까지 들어보세요. 네. 이 가운데까지 칠하면은 예. 이만큼 칠하면 한 0.5cm 정도가 더 칠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이걸 피면은 아, 보는 시각적으로 볼 땐 더 넓어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요 위까지만 칠해주라는 얘기죠. 컬러 직접 어택은 첫째도 농도, 둘째도 농도라고 할 만큼 농도 3색을 지켜가며 자연스럽게 채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연한 색부터 채색하는 것입니다. 짙은 색을 먼저 칠하다가 실수를 했을 경우 수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하복부의 아래턱에서 꼬리 쪽으로 선을 살려가면서 칠하고 복부에 황금색을 칠한 후 등을 채색할 때는 일방통행식으로 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채색하면 비늘과 비늘 사이에 물감이 스며들어 제대로 된 윤곽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느러미를 칠하는데 지느러미 쪽 물감이 몸체에 비해서 먼저 마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색이 끝나면 칠해진 물감과 물감 사이에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물감에 층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층을 자연스럽게 희석해서 중간색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물감이 묻지 않은 붓에다 맹물로 희석한 후 스펀지 조각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면 자연스럽게 층과 붓 자국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채색이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제 뭐 더 할 건 없는 거죠? 종이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예. 항시 주의할 것은 네. 화선지를 덮어 씌우기 전에 주위를 정리하세요. 지금 이 물감 칠하는 게 여기 있죠? 예. 그 화선지가 더 크니까 예. 이것도 묻을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 붓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해놓은 밥에 뭐 콧바트린다고 저 이런 걸 항시 주의 정리, 네.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보면 약간 희끗희끗하게 말랐죠. 예. 한 70% 정도, 내가 볼 때 한 60%는 건조가 됐고 조금 수분이 많은 상태예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이래도 지금 이 저 뭡니까 건조해서 예. 많이 그 물감이 건조됐으니까 예.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눈 모양까지 다 칠해봤습니다. 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좀 제 작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뭐 칼라 직접 버섯학을 처음 떴는데 네. 예, 처음 뜬 것 치고는 잘 떴다고 해야죠. 못 떴다고 하면 또 섭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구현권 씨가 한 거와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이제 금방 나타나니까. 네. 역시 이제 구현권 씨는 전분가다운 그 어탁을 뜨셨는데 네. 선도 깨끗이 살고 네. 또 등도 아주 강하게 칠해져 있고 강중량이 뚜렷하고요. 네. 하복부에 보면은 흰색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생략도 했고 네. 실제 고기가 저렇게 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를 저런 식으로 떠주어야만이 네. 그 직접법의 특성, 뭔가 강인하고 네. 뭐라 그럴까 남성적이고 네. 그런 면이 보이죠. 자, 그럼 이 어탁을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 선이 우선 안 살았죠. 예. 선이 안 살은 이유는 네. 물감이 너무 말랐다는 얘기예요. 네. 마르고 꼬리 부분도 말라서 덜 찍혔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눈을 그리니까 그나마 그래도 붕어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네. 눈은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네. 소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작품인데 네. 전문가들도 뭐 나까지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네. 몇 장을 찍어서 그러나 묵탁보다는 네. 성공률이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여튼 오늘 수고했어요. 잘 찍었어요. 저 전문가들은 역시 틀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데 좀 더 좀 주의해서 안 묻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데 찍을 때 항시 그런 것까지 좀 조심해야만이 네.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작품처럼 네.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